코스닥이 꽤 많이 빠지네요. 지금 0.7% 정도까지 낙폭을 키웠고 개장한 지 50분도 안 됐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코스닥에서만 1,500억이 넘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어제 2탄입니다. 네, 어제 잡아주셨던 내용들 다시금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제 한마디가 제한된 유동성 때문에 위와 아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좀 더 예. 이야기를 이어주시죠. 제한된 유동성 때문에 위와 아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위와 아래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좀 주도주로 볼 수 있죠. 시장에 좀 하락이 나온 구간에서도 랠리가 나왔던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시장을 장악했던 주식들, 유동성 이 축소 구간에서도 이런 주식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좀 낙폭주로 보면 되겠죠. 낙폭주 가운데 좀 억울하게 빠진 주식들, 실적은 성장하는데 이번에 반대 매매의 영향으로 좀 심하게 급락이 나온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고 투매 기준가, 요거 나온 것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위와 아래가 이제 바뀌기 좀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왜냐하면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어디 하나의 상승은 다른 쪽에서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제 빼는 이런 구간, 거품이 좀 제거되는 구간,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이제 배터리인데, 이런 주식들도 이제는 오늘 그 추세 붕괴 여부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쪽도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폭주들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뭐 5G도 반등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투매 기준가 회복된 주식도 꽤 있었고요.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도 뭐 투매 기준가 회복된 주식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개별 재료 나오는 주식들, 낙폭주에서 반등이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으로 모이기보다는 낙폭주 쪽으로 점점 번지는, 물론 똘똘한 녀석이어야 되겠죠. 이런 주식들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낙폭과대주에 대한 좀 실적주에 대한 반등 순환매 전략 두 번째 시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그대로 좀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실제로 저는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종목별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투매 기준가 회복된 종목군들도 좀 보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위치 와 있는 종목군 좀 짚어주세요. 잘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투매 기준가 회복했다라고 얘기해 주신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얼마만큼의 지금 위치를 시장이 허락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더 흔들릴 거냐, 요걸 가지고서 내가 이번 구간에 이 박스권 하단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20조 정도 투자됐던 시점이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 예, 그리고 29조 투자했던 게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33조.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주받는 업체들이 실적이 점점 우상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우상향 되니까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2,800하고 지금의 2,800을 비교를 하면 지금이 싼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지수의 밸류가 어느 정도 이제 와 있는지를 알려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3,010에서 3,030 정도 와 있다. 이거는 그러면 그 PBR 기준으로 1.19에서 1.2 정도 되어 있는 거니까 2011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소비의 축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이 소비의 축
요때 수준에서 좀 거래되고 있구나. 그러면 요때 똑같은 위치에서 좀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이때보다 싼 거예요. 요거 일단 여러분들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목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우상향되는 구조가 실적으로는 포커스가 맞춰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먼저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품이 좀 제거되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됐었던 게 카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만 1,000원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이제 한번 해보셔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3만 원 정도의 폭락을 좀 피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만 원 언저리인데 이후부터의 반등은 호재 나왔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기술 반등의 어떤 연장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아직 안 왔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왔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62만 원 이탈되고 나서부터 지금 회복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은 이미 투메이 기준가를 한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치 자체가 55만 원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자리가 저는 하단으로 해봤자 한 58만 원 선 정도에서는 방어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단은 60에서 이제 70만 원 요거에 대한 목표치를 한 번에 줄 거냐, 기간으로 두면서 줄 거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단은 58만 원 선 정도 잡으시면 되고 60에서 70은 시장 이슈를 키워주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무너졌던 주식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한 23, 4만 원대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18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23만 원 자리에서 거품이 좀 빠지는 자리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18만 1,000원 정도 됐으니까 이것도 제가 한 4, 5만 원 정도 폭락을 피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매가 나왔었을 때 18만 원 선 정도에서 공략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전 중장기 바닥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나중에 추세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 시간을 좀 길게 투자한다면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좀 빠져야 되는 주식으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SKC와 그 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런 주식이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공격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반대 매매 공격을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거품이 빠지는 자리를 기다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품이 빠지는 자리가 전 12만 9천 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요게 추세가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 이런 의견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추세가 붕괴가 되면 신규로 공략하시거나 좀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거품이 충분히 빠진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 보셔라. 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SKC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어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한 15만 2,500원 정도 되는데 이 주식도 지금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니까 추세가 만약에 무너졌다. 그럼 중장기 추세가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 전환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거품을 빼려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냐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3만 9천 원 선자리. 요 정도까지는 빠져야 거품이 일단 1차 제거됐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 이전에 제가 LG와 69만 원대에서 급반등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85만 원인데 아직 추세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LG화학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한번 급락을 시켰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구조. 이런 구조가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종목 정도 더 보면 LNF가 오늘 좀 가격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얘도 거품이 빠지려면 최소한 16만 9천 원짜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들에 대해서 거품이 빠지는 자를 좀 기다리다 보면 낙폭주 가운데서 어떤 자금이 순환이 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었던 오늘 5G 관련되어서 KMW나 에이스 특히 이런 애들이 지금 갑자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자금 순환이 조금씩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기준가를 회복이 됐지만 제가 뻗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투자 심리만 살려놓는 상태가 되는 거고, 자금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전 중경증권에서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기술 이전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 매매 타켓이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됐던 종목. 대표적으로 이제 올릭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39,500원이 투매 기준가인데 이게 회복이 되면 반대 매매 공략이 이제 끝난 거다. 그러면은 요거를 회복하면 그 자리로 기본 회복이 제가 44,000, 45,0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제 관건은
번지느냐 여부입니다. 44,500원 정도 기분 회복되는데 만약에 저기서도 쉽게 안 밀린다. 그럼 25일에서 28일 선 정도 바이오 컨퍼런스 콜에 이제 유럽 쪽 거기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재료로 이런 걸 쏠 수 있어요. 낙폭주들 가운데서 좀 기술 이전이 됐거나 이런 주식들. 그러면 전고점 돌파 나오는 주식들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자금의 흐름에 좀 포인트를 좀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